안녕하세요. 참 세월 빨리 가죠. 봄인가 하면 가을이 다가오는 빠른 세월, 정말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쉽죠. 좀 더 이 삶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늘 감사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일산 아파트 전반적인 매매 시장과 또 미래의 이 일산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모든 이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배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흔들리는 채로 우리가 항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거부를 하는 그러한 분도 많이 있지요. 사실 저부터도 그러한 생활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얼마나 큰 파도가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뿐,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이 태풍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불안한 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자의 입장에서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환경에 어떻게 변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엽동 강선마을 14단지 두산 아파트죠. 이거 또 시간이 더딘다라 그러면 9단지 화성 아파트 이러한 부분을 한번 둘러보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살펴보면서 가격 변동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인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이 시점에서 각자의 이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서 다가올 태풍 속에서 굳건하게 잘 버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강선마을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엽역이 5분 이내 거리고요. 또 호수공원도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엽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에 정말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일산하면 학원가가 또 후곡마을에 밀집되어 있고 또 이 학군도 이 후곡마을 쪽으로다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산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792세대, 94년 3월 입주한 27년 된 아파트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10년 후에 이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 두산 아파트는 자치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속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가 729세대, 전용 면적 59평방미터가 270세대가 되고요. 또 69평방미터가 322세대, 84평방미터가 2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죠. 먼저 이 59평방미터 이 가격 형성된 것을 보면 현재 1층 같은 경우가 5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층 같은 경우는 5억 3천에서 6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1년에 거래된 것을 보면 총 3개가 됐는데 이 중 2월에
1403동 15층이 5억 1천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4월에 1403동이 9층입니다. 4억 9,900에 거래가 됐고, 6월에는 1408동 8층 4억 9,560만 원에 이렇게 총 3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이 일산 아파트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매매 가격은 최고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는 실수요자가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실수요자가 얼마만큼 더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이 금융제재 발표가 나오면서 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입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 사실은 인내, 즉 기다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매입하자마자 가격이 상승했다 해도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시간과 싸움에서 이겨야만 실패하지 않고 안정진 투자의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 조급함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또 손실을 뒤로 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이 전용 면적 69평방미터를 보면, 매물은 입주 가능한 매물이 1405동 12층에 7억 2,500만 원에 현재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7억에서 7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그 실거래된 것을 보면 1월에 1401동 8층이죠. 요건 이제 6억 5천만 원에 됐고, 1401동 같은 경우는 남향으로서 이 주엽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있고 해서 그 시야가 아주 좋은 동입니다. 그리고 3월에 1402동 9층이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1402동 같은 경우는 동남향으로 이 강선마을 15단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앞에 시야는 좋습니다. 5월에는 이제 이 1402동 4층이 6억 2천만 원, 21년에 총 이렇게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4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이 8억 9천에서 9억 5천만 원에 매물을 나와 있는데, 매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 1409동 3층이 6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 이후로는 거래된 것이 없습니다. 두산은 이 매물 재차가 없어서 거래도 없었고, 또 가격대가 다른 곳과 달리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 매수 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산 아파트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움직임의 이 강세가 아주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산 아파트는 각 단지마다 가격 형성된 것이 그 과거로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마다 이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가격만 보고 매수한다면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집 마련과 이 투자는 분리해서 봐야 매물 선택할 때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오래도록 이 중개업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더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잘 코드가 맞는 부동산을 잘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강선마을 9단지 화성아파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860세대고요. 또 57평방미터가 368세대, 또 69평방미터가 356세대, 84평방미터가 136세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주염역까지 약 한 8, 9분 이렇게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광역버스 정류장은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교통여건은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여기는 강성초등학교를 가는데 한 6분 거리 정도 보면 되고, 발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 뒤쪽에 있어서 뭐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 화성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화성 아파트 입지를 보면 크게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않는데, 이 중심축, 그러니까 주협력을 기점으로 해서 맨 사이드에 있다, 이러한 그 단점, 요거로 인한 그 가격 형성이 좀 낮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 57평방미터 매물을 보면 4억 3천만 원 전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21년에 거래된 것을 보면 총 한 12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6월에 910동 7층이 4억 1,9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전세 금액은 약 한 3억 1천만 원. 근래 와서는 이 소형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면 1억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1억 미만으로는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역세권이 아닌 곳은 가능한 곳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아마도 이 갭 1억 가지고 일기 신도시 아파트 사기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용 면적 69평방미터인데요. 현재 매물은 5억 1천만 원, 그리고 또 중간층 같은 경우는 뭐 5억 5천만 원 이렇게 전후에 나와 있고요. 21년도에 거래된 것이 총 3개가 됐는데, 902동 9층이 4억 7,300만 원으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동산은 입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은 가격 형성이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이 입지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자금과 맞아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 중에서 좋은 돈과 좋은 층을 잘 선택하면 훗날 매도 시점에서 같은 단지에서 빨리 팔 수가 있고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단지에서 최고의 돈과 최고의 층 또는 돈과 층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많이 싸다면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이제 이 현재 매물은 5억 5천에서 7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매물이 전세가 들어있는 매물이라든가 아니면 층이 낮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21년도에 거래된 것을 보면 그 3월에 901동 13층이 5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올해 21년도에 이렇게 하나만 지금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수도 적지만 매물이 없어서 이렇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이제 그 부동산은 입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입지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부동산은 첫째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성이라고 하고, 또 넓히고 줄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따라서 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이 개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도로 하나 차이로 많은 가격 차이가 있고, 또 같은 단지에서 또 같은 평형대라도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선택을 한다면 좋은 매물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일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치 상승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형 개발 사업과 또 교통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크게 변화가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산 전체적으로서 동구나 서구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든가 전화를 주시면 본인에 맞는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